자, 반갑습니다. 구주입의 다산본원 팀장 정충현입니다. 다산중 친구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을 텐데 그래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다시 좀 살펴보고, 그리고 2달 뒤에 있을 2차 지필고사는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지필고사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보고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1단원 제곱근과 실수부터 이제 곱셈공식과 인수분해까지 출제가 되었고, 기존과 똑같이 2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과 조금 다르게 시험 문제가 단원마다 12문항씩 균등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곱근과 실수에 15문항이 조금 몰려 있을 정도로 편차가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기본 문항과 대표 문항이 좀 다수 출제가 되면서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기본 문항이 1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약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3개의 문제가 모두 중상 문제로 잡혀 있을 만큼 앞부분에는 조금 시간이 좀 남고 편하게 풀었다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약간 당황한 친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3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저랑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22번 문항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 다른 학교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었고, 우리 구주입의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는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실전 모의고사는 4개의 점이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실전 모의고사가 조금은 더 어려웠고요. 이번에 다산중에서 나온 이 문제는 3개의 점이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낯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했냐가 조금은 관건일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7분의 1과 5분의 루트 10이 수직선상에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점 A는 첫 번째로 7분의 1과 5분의 루트 10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길이를 직접 계산해서 풀었던 친구들은 저 A 값을 계산할 때 좀 많이 복잡한 계산을 했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A가 7분의 1과 5분의 루트 10 사이에 있다면 저 A는 7분의 1과 5분의 루트 10의 평균입니다를 조금 이용해서 접근했다면 이 문제에서 복잡한 계산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 A가 다음과 같이 5분의 루트 10을 가운데로 7분의 1과 A가 배치되어 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A와 7분의 1의 평균이 5분의 루트 10이니 그것을 이용해서 A 값을 계산했다면 숫자가 조금 이상하게 생겨도 우리가 계산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거리를 직접 계산해서 A 값을 구한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복습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같은 간격에 있다라고 했을 때 평균으로 해석하는 아이디어는 고등학교 때도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니까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번 문항, 사다리꼴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어렵게 못 봤던 유형, 이런 유형은 아니죠. 그래서 요 도형의 넓이를 직접 요렇게 계산해서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조금 나왔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요 루트 A분의 5가 자연수면 되니까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1번 보기로 선택을 했다면 아쉽게도 이 문제를 좀 틀렸을 거고요.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루트 A분의 5가 2분의 1만 돼도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자연수의 넓이가 나오죠. 아, 그러면 어머, 선생님 알겠어요. 그러면 6을 포함해서 6루트 a분의 5가 자연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을 이제 근호 안으로 좀 정리해서 바라본다면 이때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은 180이다. 이렇게 좀 실수 없이 해결했을 것 같고, 실제로 23번을 좀 실수로 틀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24번 문항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중요한 아이디어가 여전히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수법칙이 밑이 같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똑같아도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루트 7 플러스 3과 루트 7 마이너스 3의 지수를 전부 다 7로 똑같이 세팅을 하고, 남아있는 루트 7 마이너스 3의 제곱만 옆에 별도로 계산을 해준다면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또 마지막 문제이다 보니 급한 마음에 A는 16, B는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의 정답을 냈다면 이 문제는 또 틀렸을 거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펴보면 문제의 우변에는 128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값에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만 좀 정리해 준다면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겁니다. 다만 문제의 배치, 그리고 보셨다시피 22번이나 23번에서 시간 소요가 조금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4번에서 긴장해서 조금 틀린 친구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요렇게 문제를 조금 한 번 더 변형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다산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산중 친구들은 정답 내는 끝까지 꼭 긴장하셔서 정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필고사는 2차 지필고사보다는 단원 체감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제 2달 뒤에 보는 2차 지필고사는 방정식과 함수죠.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벌써 짜증나는 단원들인데, 그거에 비해서 1차 지필고사는 단원 난이도가 조금은 쉽다. 그래서 체감적인 난이도가 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실수 유발 문항이나 뭐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 이번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도 조금 평균 점수가 좀 오르지 않을까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다만 보셨다시피 마지막 세 문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세 개의 문항이 학교 시험지의 분위기를 조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언제나 좀 긴장하셔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차 지필고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작년 기출문항을 먼저 본다면 방정식과 함수가 이제 균등하게 12문항이 나왔고요. 약간 단원의 특성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문제가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번 작년 다산중 시험지에도 방정식 근과 관련된 문제가 무려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 2차 방정식은 도형과 연계하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도형과 연계되는 문항 또한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방정식 같은 방정식 단어는 결국에는 근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주요 핵심 문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거고, 중등 과정에서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문제들은 근의 공식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뭐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의 공식을 좀 써놓고 거기서 좀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방정식과 함수 모두 도형과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닮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들이 다 모이고 있죠. 방정식, 함수, 그래프, 닮음, 최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말고사도
또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구나, 좀 미리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더 다짐하고 간다면 6월 달에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2차 지필고사 범위는 공통수학 1과 그대로 연계되는 공통수학 1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니 내신 대비를 통해서 정말 퍼펙트하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선행학습을 하신 친구들은 선행학습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실전에 한번 그 내용을 대입해 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약간 자만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끝까지 내신 대비 꼼꼼히 해주시고요. 선행학습을 아직 못한 친구들도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단원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린트나 교과서는 반드시 꼭 챙겨주시고, 그 외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는 자료까지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족하는 결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구주이배가 이제 내거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내신 퍼펙트. 그래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내신을 위해서 완벽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 옆에서 공부해줄 선생님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월 달에 저희 구주이배에서 한번 또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2차 지필고사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